가 호텔 안에 온기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에게 온도 변화보다 더 익숙한 것이 있었다. 바로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로비에 있던 일부 투숙객들이 무심코 그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들이 손 씨를 알아본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가 이곳의 분위기와 너무나도 다르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맞춤 정장과 화려한 드레스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소박한 옷차림은 확연한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받는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으며 호텔의 화려함이나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긴 비행 끝에 편히 쉴 수 있는 방 한 칸뿐이었다. 그는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 또박또박한 영어로 말했다. 손웅정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있었다. 세심한 메이크업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의 가슴팍에는 반짝이는 네임 태그가 달려 있었다. 이름은 레베카. 그녀는 이 호텔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었다. 더 그랜드 리젠트가 자랑하는 고급스러움은 단순히 시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 역시 이곳의 품격을 결정했다. 그러나 레베카에게 모든 고객이 같지는 않았다. 그녀에게는 습관처럼 굳어진 한 가지 태도가 있었다. 바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손 씨를 처음 본 순간 그녀의 눈빛에 얕은 경멸이 스쳤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아챌 수 있는 미묘한 변화였다. 레베카는 살짝 눈썹을 치켜올리며 입술을 비죽거렸다. 정말 이 호텔에서 예약하셨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듯한 냉소가 섞여 있었다. 마치 손 씨 같은 사람이 이곳 VIP 고객 명단에 있을 리 없다는 듯한 말투였다. 손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예약 확인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레베카는 그것을 확인할 생각조차 없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손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 호텔은 길을 잃은 분들을 위한 곳이 아닌데요. 반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명확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상황을 눈치채고 슬쩍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이런 고급 호텔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쳤다. 손 씨는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다. 화를 내지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다. 그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때였다. 호텔의 회전문이 다시 열렸다. 손흥민이 들어섰다. 단 몇 초 만에 로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몇몇 투숙객들은 그를 즉시 알아보았고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레베카 역시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경멸의 빛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당황과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자신이 방금 무시한 남성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손흥민은 천천히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단순한 유명인을 넘어 성공한 한 사람으로서의 위엄을 풍기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스타 플레이어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로서 이곳에 온 것이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의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레베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손을 떨고 있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된 것을 깨달은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막을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방금 저지른 실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그랜드 리젠트 호텔의 로비는 여전히 화려한 분위기를 자랑했지만 프런트 데스크 주변의 공기는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다. 손웅정 씨와 프런트 직원 레베카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주변 고객들이 점점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자신들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흘깃흘깃 그쪽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레베카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자세로 손웅정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단 한 줌의 호의도 없었고 입계는 비아냥거리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경멸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착오가 있는 것 같네요. 이곳 객실은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 말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녀는 예약 시스템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손웅정 씨가 내미는 이메일 확인서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소박한 옷차림과 외모만을 보고 판단해버렸다. 그러나 손웅정 씨는 차분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내 이메일을 열고 예약 확인서를 레벡에게 내밀었다. 여기 내 예약 확인서입니다. 내 아들이 미리 예약해 두었어요. 그의 저음의 차분한 영어가 로비를 울렸다. 하지만 레베카는 확인할 생각도 없이 핸드폰 화면을 힐끗 보고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아, 아드님이요. 그렇다면 돈이 많으신 분인가 보죠. 그녀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덧붙였다. 여긴 VIP 고객만 모시는 곳이에요. 그 말은 주변의 고객들이 듣기에도 명백한 차별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렸고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이곳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이 존중받는 호텔이었다. 손웅정 씨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인한 인내였다. 그는 인생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가 믿는 것은 명품 옷이나 고급 자동차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존중이었다. 아직 예약 시스템을 확인하지 않으셨죠? 그의 조용한 질문이 로비를 감쌌다. 레베카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팔짱을 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보면 알잖아요. 우리 호텔 고객들은 보통 손님과는 좀 다르죠. 괜히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근처에 있던 몇몇 고객들은 경악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다. 한 중년 신사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긴 침묵이 로비를 감쌌다. 레베카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유지했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서 누가 합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행동이 곧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순간 호텔 정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로비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손흥민이었다. 그는 검은색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지런히 정리된 헤어스타일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호텔 로비를 새욱 훑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와, 진짜 손흥민이다. 레베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이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급히 태도를 바꿨다. 손 선수님, 저희 그랜드 리젠트 호텔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녀의 형식적인 환영 인사를 듣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곧장 아버지에게 향했고 다시 레베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레베카는 당황한 듯 머뭇거렸다. 아,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별일 아니에요. 저는 단지 예약 정보를 다시 확인하려던 것뿐이고. 그러나 손흥민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무겁게 로비를 짓눌렀다. 정말요? 그의 목소리는 변함없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제겐 이게 단순한 오해처럼 보이지 않네요. 레베카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몇몇 고객들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촬영을 시작했다. 레베카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순간이 자신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랜드 리젠트 호텔에 커다란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로비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우뚝 선 한 남자의 실루엣이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손흥민. 그는 검은색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고든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로비를 천천히 훑었고 품격 있는 외모가 그 존재감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순간 로비 전체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곧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몇몇 고객들은 그를 알아보고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손흥민이다. 진짜 손흥민 맞아? 와, 대박. 호텔 로비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몇몇 사람들은 바쁘게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어떤 이들은 몰래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호텔 직원들조차도 예상치 못한 그의 등장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주변의 소란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곧장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다. 거기에는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서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레베카라는 직원이 있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그의 아버지를 무시하던 그 직원이었다. 손흥민을 본 순간 레베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몸을 바짝 일으키고 본능적으로 프런트 데스크를 움켜쥐었다.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곧 억지로 평정을 되찾고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바꾸었다. 손 선수님, 저희 그랜드 리젠트 호텔에 방문해 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식적인 환영 인사는 너무나도 뻔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불과 몇 분 전 그녀가 손흥정 씨에게 보였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다. 손흥민은 그녀를 단 한 번 차가운 시선으로 훑었을 뿐이었다.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손흥정 씨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긴 여행으로 인한 피로와 방금 겪은 모욕감이 눈빛에 스며들어 있었다. 손흥민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 옆에 섰다. 그리고 다시 레베카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레베카는 침을 삼켰다. 손끝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 그냥 작은 오해였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예약 정보를 확인하려던 것뿐이고,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그녀가 손흥정 씨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의 차가운 무시,
비아냥거리는 말투, 그리고 호텔 고객을 차별하는 태도까지. 손흥민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그는 그저 레베카를 똑바로 응시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압박이었다. 정말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제겐 그저 단순한 오해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레베카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눈을 피하며 한 걸음 물러서고 있었다. 로비의 고객들은 여전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이 장면이 화제가 될 것을 직감한 사람들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레베카는 자신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로 우물쭈물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편견 어린 행동이 지금 이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손흥민은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번뜩이며 레베카를 노려보았다. 그랜드 리젠트 호텔의 로비는 마치 공기가 굳어진 듯했다. 누구도 숨을 크게 쉴 수 없었고 모든 시선이 프런트 데스크에 고정됐다. 레베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손흥민은 주저하지 않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빠르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낸 예약 이메일을 확인했다. 몇 초 만에 화면이 켜지며 명확한 정보가 나타났다. 고객명, 손흥정 객실 유형, 대통령 스위트 숙박기간, 3일 2박. 그는 휴대전화를 레베카에게 돌려보이며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이름을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고 다시 확인해보세요. 레베카는 얼어붙은 채 몸을 떨며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 누구도 그녀가 예약 목록을 미리 확인하고 단지 개인적인 편견으로 손흥정 씨의 이름을 일부러 무시했음을 알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손흥민의 날카로운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요구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클릭 소리가 들려왔고 레베카가 하나하나 키를 눌렀다. 1초, 2초, 컴퓨터 화면이 깜박이며 명확한 문구가 나타났다. 예약 확인됨. 대통령 스위트 로비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몇몇 고객들이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고 몇몇은 고개를 흔들며 몇몇은 비웃기까지 했다. 모두가 상황을 이해했다. 레베카는 그저 한 명의 손님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았다고 그를 무시한 것이다. 레베카는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손흥민의 얼굴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권위 있게 떨어졌다. 시스템 오류라고요? 아니면 사람의 실수인가요? 로비에서 사람들 사이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시스템 오류라면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겠어요? 한 젊은 여성이 팔짱을 끼며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분명 고의였죠. 정말 창피해요. 레베카는 이제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며 그 자리를 피했다. 손흥민은 깊게 숨을 쉬며 분노를 억제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실망감이 솟구쳤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 평생 그를 키우고 프로 선수가 되게 한 아버지가 단지 겉모습이 간소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것에 대해 실망한 것이었다.
조용히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사람의 관리자도 바로 불러오세요. 그것은 손흥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레베카는 목이 타듯 삼키며 손전화로 내선 번호를 눌렀다. 몇 분 후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관리사무소에서 급히 나왔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리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기서 무슨 일이죠? 손흥민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손흥정 씨는 여전히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생각이 가득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손흥민은 관리자를 향해 말했다. 이게 바로 고객을 대하는 호텔의 태도인가요? 관리자는 레베카를 한번 쳐다보고는 컴퓨터 화면을 보았다. 예약이 제대로 되었음을 확인한 후 그는 얼굴을 굳히고 손흥정 씨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 직원의 실수로 불편을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레베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리며 말했다. 저 그냥 절차대로 했을 뿐이에요. 관리자는 레베카를 냉정하게 바라보더니 손흥민을 향해 말했다. 저희는 이 직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입니다. 손 선수님, 저희 호텔의 최고의 서비스로 이 불편을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런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 호텔이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든 어떻게 보이든 관계없이. 손흥민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 고객들은 가벼운 박수를 치며 지지했다. 레베카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심각한 실수를 깨닫고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알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몇몇 고객들은 상황을 녹화하여 그것이 사회관계 망서비스 SNS에 퍼져나갈 것임을 확신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아버지에게 말했다. 가자, 아빠. 손흥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이 떠나기 전 손흥정 씨는 잠시 멈춰서서 레베카를 차분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은 옷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평가받는 거란다. 그 말에 레베카는 얼어붙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변화할 수 없었다.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는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졌고 그들을 지켜본 모두에게는 잊지 못할 교훈이 남았다. 손흥민의 말이 끝난 후 호텔 로비의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직원들과 투숙객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숨을 죽이며 다음 전개를 기다렸다. 몇몇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드문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몇 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에 누구도 믿기 힘들었다. 그때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그 사람은 바로 제임스 카터, 그랜드 리젠트 호텔의 고위 관리였다. 그는 서둘러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며 불안한 눈빛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훑었다. 손흥민을 보고 나서 그의 표정은 급격히 굳어졌다. 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임스 카터, 이 호텔의 관리입니다. 걱정 마세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제임스 카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즉시 말을 하지 않고 대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손흥정 씨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약간의 슬픔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를 보며 손흥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아버지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마침내 손흥민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묻어 있었다. 이게 바로
당신의 호텔이 제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입니까? 한 노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여기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임스 카터는 계속해서 머리를 저으며 사과했다. 아니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 직원의 실수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그는 레베카를 향해 고개를 돌려 물었다. 레베카, 당신은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레베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다. 저는 절차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무도 모욕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호텔이 적합하지 않은 손님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레베카의 말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로비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돌았고 몇몇 고객들은 고개를 흔들며 그녀를 비난하는 표정을 지었다. 손흥정 씨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를 본 이들은 더 이상 그녀의 변명에 동정하지 않았다. 제임스 카터는 실망한 눈빛으로 레베카를 바라보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즉시 해고입니다.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로비에 울려 퍼졌다. 레베카는 눈을 크게 뜨며 두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상황이 너무 빨리, 너무 가혹하게 전개되어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단 한순간의 경솔함으로 직장을 잃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몇몇 고객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일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동조했다. 분명히 레베카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었다.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 대한 존중이었고 그녀는 그 기본을 완전히 어겼다. 레베카는 간절히 애원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카터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우리 호텔은 당신처럼 차별적인 태도를 가진 직원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레베카는 이제 모든 말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이 고여 절망적인 표정으로 보호 요원에게 안내되어 호텔 밖으로 나갔다. 일부 고객들은 이 순간을 촬영했고 다른 직원들은 말없이 이를 큰 교훈으로 삼았다. 손흥민은 레베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동정의 표정은 없었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려 부드럽게 물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손흥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중요한 건 네가 그들에게 큰 교훈을 준 거란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오늘은 한 사람이 해고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인간에 대한 존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친 날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만의 대가였다. 레베카는 호텔 로비 중앙에 서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은 떨리며 프런트 데스크를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제임스 카터 관리자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를 해고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몸이 마비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며 어떤 변명이나 기회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안 될 거예요. 레베카는 목이 막혀서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저는 여기서 일한 지 몇 년이 되었고 이렇게 큰 실수는 처음이에요. 저는 절차를 따랐을 뿐이에요. 제임스 카터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녀의 애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단순한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호텔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용납될 수 없어요.
특히 그 고객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의 아버지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레베카는 목이 마른 듯 삼키며 절망의 눈빛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한 점 동정을 보이지 않았다. 손씨, 저는 정말 나쁜 마음이 없었어요. 만약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란 걸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발 관리자에게 뭐라도 말해주세요. 전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요. 손흥민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그는 화가 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하나하나 레베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만약 내가 오지 않았다면 당신은 제 아버지를 다르게 대했을까요? 레베카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 대답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노인을 그의 평범한 옷차림 때문에 차별했을 뿐이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손흥정 씨는 분명히 모욕을 당한 채 떠났을 것이다. 호텔 로비에는 침묵이 흐르며 몇몇 손님들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근처에 있던 한 남자는 작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말했다. 정말 창피하네요. 그녀는 비싼 옷을 입은 사람만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다른 여성도 덧붙였다. 저는 이 호텔에 몇 번 묵었는데 직원들이 손님의 외모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보니 그들이 진짜로 돈과 외모를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군요. 레베카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바로 자신의 자존심이었다. 호텔 보안 직원들이 다가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레베카에게 퇴장을 요구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애원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는 변할 거예요. 모든 고객에게 잘 대해주겠다고 약속할게요. 하지만 제임스 카터는 그냥 돌아서며 보안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라는 신호를 보냈다. 2명의 보안 직원은 예의 바르고 단호하게 레베카를 호텔 밖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의 무겁게 내딛는 발걸음은 고요한 공기 속에서 한때 자신의 작은 권력을 자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배경음처럼 울려 퍼졌다. 몇몇 손님들은 가벼운 박수를 쳤다. 그것은 기쁨에서 나온 박수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뜻이었다. 차별은 현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으며 레베카는 자신의 오만함에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사건이 끝난 직후 SNS는 사건을 담은 동영상으로 가득 찼다. 럭셔리 호텔 직원의 차별과 쓰디 쓴 결말이라는 제목의 글이 각종 플랫폼에 올라왔고 수백만 회의 조회수와 수십만 개의 비난 댓글들이 달렸다. 여론의 압박에 못 이긴 그랜드 리젠트 호텔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모든 직원들을 재교육하여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는 조용히 호텔을 떠났다. 그들은 보상이나 VIP 서비스를 제안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사치가 아니라 인간 존중과 상호 존중이었다. 길을 가던 손흥정 씨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너는 옳은 일을 했구나.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이야기는 레베카에게만 교훈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외모나 돈으로 존중을 판단할 수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는 언제나 실현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다.
레베카가 해고되고 사건이 마무리된 후 그랜드 리젠트 호텔 로비의 분위기는 즉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몇몇 손님들은 여전히 그 상황을 지켜보며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했으며 특히 손흥민의 등장과 그의 아버지가 겪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그의 강력한 반응에 주목했다. 호텔 관리자의 제안 호텔 관리자는 사건 전개를 모두 지켜본 후 여전히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프런트 데스크의 다른 직원에게 레베카의 자리를 맡기게 하고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에게 다가가면서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되찾으려 했다. 손 씨, 이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실수이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손흥정 씨의 방을 VIP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그 기간 동안 모든 고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관리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말 속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문제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버지를 슬쩍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하게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손흥민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혜택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지 모든 고객이 그들이 어떻게 생겼든 출신이 어디든 간에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말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호텔 로비는 고요해졌다. 관리자는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몰랐다. 로비에 있던 몇몇 손님들은 손흥민의 말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존중에 대한 교훈 손흥민은 말을 계속 이어갔고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존중은 돈이나 명성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만약 제 아버지가 손흥민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 호텔에 들어왔다면 그분은 공평하게 대우받았을까요? 그 대답은 이미 너무 명확합니다. 호텔 로비는 다시금 조용해졌고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호텔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이 사건을 목격한 몇몇 손님들은 레베카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 일부는 만약 손흥민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손흥정 씨는 차가운 대우를 받으며 아무 말도 없이 쫓겨났을 거라고 생각했다. 관리자는 더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이건 저희의 잘못입니다. 저희는 직원 교육 절차를 개선하고 더 이상 그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부자간의 순간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손흥정 씨는 이제야 조용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들이 축구장에서만 훌륭한 선수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는 옳은 일을 했구나.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동적이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빠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저는 그 교훈을 따랐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호텔을 떠났고 그들의 뒷모습은 호텔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한 깊은 교훈을 남겼다. 전파되는 효과 사건이 발생한 직후 손흥민과 호텔 직원 사이에 대화 장면을 담은 영상이 빠르게 소셜 미디어에 퍼졌다. 몇 시간 만에 Respect all people, 모든 사람을 존중하자라는 해시태그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손흥민의 팬들은 그가 뛰어난 축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보호하고 올바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방식에 대해 감탄했다. 미디어는 신속히 이 사건을 보도했으며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손흥민,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인물. 손흥민 그랜드 리젠트 호텔에서의 행동으로 전 세계가 그를 존경하게 되다. 존중에 대한 교훈,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 한편 그랜드 리젠트 호텔은 강한 비난을 받았다. 호텔 관리자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향후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객 서비스 정책을 변경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 메시지, 그랜드 리젠트 호텔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직원이 해고된 이야기나 유명한 축구선수가 자신의 아버지를 보호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었다. 오늘날 외모, 명성, 돈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손흥민의 행동은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무명이든 밖에서는 동풍이 런던의 거리를 휩쓸며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몰고 왔다. 가벼운 눈발이 가로등 아래에서 흩날리며 고요하지만 서늘한 겨울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 차운 공기 속에서 한 노년의 남성이 택시에서 내려 낡은 여행 가방을 끌어내렸다. 그는 세기바랜 회색 코트를 걸치고 수수한 운동화를 신었으며 이마를 덮는 니트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있었다. 세월이 남긴 깊은 주름이 그의 얼굴에 선명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인하고 차분했다. 그는 바로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이었다. 손 씨는 런던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호텔, 더 그랜드 리젠트, The Grand Regent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윤이 날 정도로 깨끗하게 닦인 회전문은 안쪽에 찬란한 샹들리에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로비는 넓고 화려했다. 붉은 벨벳 소파들이 세련되게 배치되어 있었고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투숙객들이 와인을 홀짝이며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호텔 직원들은 하나같이 숙련된 태도로 움직이며 이 공간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했다. 손 씨는 코트를 가볍게 고쳐 입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회전문이 뒤에서 닫히는 순간 겨울의 냉기가 호텔 안의 온기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에게 온도 변화보다 더 익숙한 것이 있었다. 바로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로비에 있던 일부 투숙객들이 무심코 그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들이 손 씨를 알아본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가 이곳의 분위기와 너무나도 다르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맞춤 정장과 화려한 드레스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소박한 옷차림은 확연한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받는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으며 호텔의 화려함이나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긴 비행 끝에 편히 쉴 수 있는 방 한 칸뿐이었다. 그는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 또박또박한 영어로 말했다. 손웅정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있었다. 세심한 메이크업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의 가슴팍에는 반짝이는 네임 태그가 달려 있었다. 이름은 레베카. 그녀는 이 호텔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었다. 더 그랜드 리젠트가 자랑하는 고급스러움은 단순히 시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 역시 이곳의 품격을 결정했다. 그러나 레베카에게 모든 고객이 같지는 않았다. 그녀에게는 습관처럼 굳어진 한 가지 태도가 있었다. 바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손 씨를 처음 본 순간 그녀의 눈빛에 얕은 경멸이 스쳤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아챌 수 있는 미묘한 변화였다. 레베카는 살짝 눈썹을 치켜올리며 입술을 비죽거렸다. 정말 이 호텔에서 예약하셨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듯한 냉소가 섞여 있었다. 마치 손씨 같은 사람이 이곳 VIP 고객 명단에 있을 리 없다는 듯한 말투였다. 손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예약 확인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레베카는 그것을 확인할 생각조차 없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손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 호텔은 길을 잃은 분들을 위한 곳이 아닌데요. 반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명확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상황을 눈치채고 슬쩍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이런 고급 호텔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쳤다. 손씨는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다. 화를 내지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다. 그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때였다. 호텔의 회전문이 다시 열렸다. 손흥민이 들어섰다. 단 몇 초 만에 로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몇몇 투숙객들은 그를 즉시 알아보았고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레베카 역시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경멸의 빛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당황과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자신이 방금 무시한 남성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손흥민은 천천히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단순한 유명인을 넘어 성공한 한 사람으로서의 위엄을 풍기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스타 플레이어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로서 이곳에 온 것이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의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레베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손을 떨고 있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된 것을 깨달은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막을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방금 저지른 실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그랜드 리젠트 호텔의 로비는 여전히 화려한 분위기를 자랑했지만 프런트 데스크 주변의 공기는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다. 손웅정 씨와 프런트 직원 레베카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주변 고객들이 점점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자신들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흘깃흘깃 그쪽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레베카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자세로 손웅정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단 한 줌의 호의도 없었고 입계는 비아냥거리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경멸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착오가 있는 것 같네요. 이곳 객실은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 말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녀는 예약 시스템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손웅정 씨가 내미는 이메일 확인서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소박한 옷차림과 외모만을 보고 판단해버렸다. 그러나 손웅정 씨는 차분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내 이메일을 열고 예약 확인서를 레베카에게 내밀었다. 여기 내 예약 확인서입니다. 내 아들이 미리 예약해 두었어요. 그의 저음의 차분한 영어가 로비를 울렸다. 하지만 레베카는 확인할 생각도 없이 핸드폰 화면을 힐끗 보고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아, 아드님이요. 그렇다면 돈이 많으신 분인가 보죠.
그녀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덧붙였다. 여긴 VIP 고객만 모시는 곳이에요. 그 말은 주변의 고객들이 듣기에도 명백한 차별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렸고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이곳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이 존중받는 호텔이었다. 손흥정 씨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인한 인내였다. 그는 인생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가 믿는 것은 명품 옷이나 고급 자동차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존중이었다. 아직 예약 시스템을 확인하지 않으셨죠? 그의 조용한 질문이 로비를 감쌌다. 레베카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팔짱을 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보면 알잖아요. 우리 호텔 고객들은 보통 손님과는 좀 다르죠. 괜히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근처에 있던 몇몇 고객들은 경악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다. 한 중년 신사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긴 침묵이 로비를 감쌌다. 레베카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유지했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서 누가 합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행동이 곧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순간 호텔 정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로비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손흥민이었다. 그는 검은색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지런히 정리된 헤어스타일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호텔 로비를 새우 훑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와, 진짜 손흥민이다. 레베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이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급히 태도를 바꿨다. 손 선수님, 저희 그랜드 리젠트 호텔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녀의 형식적인 환영 인사를 듣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곧장 아버지에게 향했고 다시 레베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레베카는 당황한 듯 머뭇거렸다. 아,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별일 아니에요. 저는 단지 예약 정보를 다시 확인하려던 것뿐이고. 그러나 손흥민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무겁게 로비를 짓눌렀다. 정말요? 그의 목소리는 변함없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제겐 이게 단순한 오해처럼 보이지 않네요. 레베카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몇몇 고객들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촬영을 시작했다. 레베카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순간이 자신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랜드 리젠트 호텔에 커다란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로비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우뚝 선 한 남자의 실루엣이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손흥민. 그는 검은색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고든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로비를 천천히 훑었고 품격 있는 외모가 그 존재감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순간 로비 전체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곧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몇몇 고객들은 그를 알아보고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손흥민이다. 진짜 손흥민 맞아? 와, 대박. 호텔 로비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몇몇 사람들은 바쁘게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어떤 이들은 몰래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호텔 직원들조차도 예상치 못한 그의 등장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주변의 소란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곧장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다. 거기에는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서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레베카라는 직원이 있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그의 아버지를 무시하던 그 직원이었다. 손흥민을 본 순간 레베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몸을 바짝 일으키고 본능적으로 프런트 데스크를 움켜쥐었다.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곧 억지로 평정을 되찾고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바꾸었다. 손 선수님, 저희 그랜드 리젠트 호텔에 방문해 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식적인 환영 인사는 너무나도 뻔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불과 몇 분 전 그녀가 손흥정 씨에게 보였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다. 손흥민은 그녀를 단 한 번 차가운 시선으로 훑었을 뿐이었다.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손흥정 씨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긴 여행으로 인한 피로와 방금 겪은 모욕감이 눈빛에 스며들어 있었다. 손흥민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 옆에 섰다. 그리고 다시 레베카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레베카는 침을 삼켰다. 손끝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 그냥 작은 오해였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예약 정보를 확인하려던 것뿐이고,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그녀가 손흥정 씨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의 차가운 무시, 비아냥거리는 말투, 그리고 호텔 고객을 차별하는 태도까지. 손흥민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그는 그저 레베카를 똑바로 응시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압박이었다. 정말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제겐 그저 단순한 오해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레베카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눈을 피하며 한 걸음 물러서고 있었다. 로비의 고객들은 여전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이 장면이 화제가 될 것을 직감한 사람들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레베카는 자신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로 우물쭈물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편견 어린 행동이 지금 이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손흥민은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번뜩이며 레베카를 노려보았다. 그랜드 리젠트 호텔의 로비는 마치 공기가 굳어진 듯했다. 누구도 숨을 크게 쉴 수 없었고 모든 시선이 프런트 데스크에 고정됐다. 레베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손흥민은 주저하지 않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빠르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낸 예약 이메일을 확인했다. 몇 초 만에 화면이 켜지며
명확한 정보가 나타났다. 고객명, 손웅정 객실 유형, 대통령 스위트 숙박기간, 3일 2박. 그는 휴대전화를 레베카에게 돌려보이며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이름을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고 다시 확인해보세요. 레베카는 얼어붙은 채 몸을 떨며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 누구도 그녀가 예약 목록을 미리 확인하고 단지 개인적인 편견으로 손웅정 씨의 이름을 일부러 무시했음을 알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손흥민의 날카로운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요구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클릭 소리가 들려왔고 레베카가 하나하나 키를 눌렀다. 1초, 2초, 컴퓨터 화면이 깜박이며 명확한 문구가 나타났다. 예약 확인됨. 대통령 스위트 로비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몇몇 고객들이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고 몇몇은 고개를 흔들며 몇몇은 비웃기까지 했다. 모두가 상황을 이해했다. 레베카는 그저 한 명의 손님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았다고 그를 무시한 것이다. 레베카는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손흥민의 얼굴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권위 있게 떨어졌다. 시스템 오류라고요? 아니면 사람의 실수인가요? 로비에서 사람들 사이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시스템 오류라면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겠어요? 한 젊은 여성이 팔짱을 끼며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분명 고의였죠. 정말 창피해요. 레베카는 이제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며 그 자리를 피했다. 손흥민은 깊게 숨을 쉬며 분노를 억제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실망감이 솟구쳤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 평생 그를 키우고 프로 선수가 되게 한 아버지가 단지 겉모습이 간소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것에 대해 실망한 것이었다. 조용히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사람의 관리자도 바로 불러오세요. 그것은 손흥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레베카는 목이 타듯 삼키며 손전화로 내선 번호를 눌렀다. 몇 분 후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관리사무소에서 급히 나왔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리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기서 무슨 일이죠? 손흥민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손웅정 씨는 여전히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생각이 가득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손흥민은 관리자를 향해 말했다. 이게 바로 고객을 대하는 호텔의 태도인가요? 관리자는 레베카를 한번 쳐다보고는 컴퓨터 화면을 보았다. 예약이 제대로 되었음을 확인한 후 그는 얼굴을 굳히고 손웅정 씨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 직원의 실수로 불편을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레베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리며 말했다. 저 그냥 절차대로 했을 뿐이에요. 관리자는 레베카를 냉정하게 바라보더니 손흥민을 향해 말했다. 저희는 이 직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입니다. 손 선수님, 저희 호텔의 최고의 서비스로 이 불편을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런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 호텔이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든 어떻게 보이든 관계없이. 손흥민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 고객들은 가벼운 박수를 치며 지지했다. 레베카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심각한 실수를 깨닫고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알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몇몇 고객들은 상황을 녹화하여 그것이 사회관계 망서비스 SNS에 퍼져나갈 것임을 확신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아버지에게 말했다. 가자, 아빠. 손흥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이 떠나기 전 손흥정 씨는 잠시 멈춰서서 레베카를 차분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은 옷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평가받는 거란다. 그 말에 레베카는 얼어붙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변화할 수 없었다.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는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졌고 그들을 지켜본 모두에게는 잊지 못할 교훈이 남았다. 손흥민의 말이 끝난 후 호텔 로비의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직원들과 투숙객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숨을 죽이며 다음 전개를 기다렸다. 몇몇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드문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몇 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에 누구도 믿기 힘들었다. 그때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그 사람은 바로 제임스 카터, 그랜드 리젠트 호텔의 고위 관리였다. 그는 서둘러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며 불안한 눈빛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훑었다. 손흥민을 보고 나서 그의 표정은 급격히 굳어졌다. 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임스 카터, 이 호텔의 관리입니다. 걱정 마세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제임스 카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즉시 말을 하지 않고 대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손흥정 씨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약간의 슬픔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를 보며 손흥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아버지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마침내 손흥민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묻어 있었다. 이게 바로 당신의 호텔이 제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입니까? 한 노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여기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임스 카터는 계속해서 머리를 저으며 사과했다. 아니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 직원의 실수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그는 레베카를 향해 고개를 돌려 물었다. 레베카, 당신은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레베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다. 저는 절차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무도 모욕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호텔이 적합하지 않은 손님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레베카의 말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로비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돌았고 몇몇 고객들은 고개를 흔들며 그녀를 비난하는 표정을 지었다. 손흥정 씨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를 본 이들은 더 이상 그녀의 변명에 동정하지 않았다. 제임스 카터는 실망한 눈빛으로 레베카를 바라보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즉시 해고입니다.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로비에 울려 퍼졌다. 레베카는 눈을 크게 뜨며 두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상황이 너무 빨리, 너무 가혹하게 전개되어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단 한순간의 경솔함으로 직장을 잃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몇몇 고객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일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동조했다. 분명히 레베카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었다.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 대한 존중이었고 그녀는 그 기본을 완전히 어겼다. 레베카는 간절히 애원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카터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우리 호텔은 당신처럼 차별적인 태도를 가진 직원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레베카는 이제 모든 말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이 고여 절망적인 표정으로 보호 요원에게 안내되어 호텔 밖으로 나갔다. 일부 고객들은 이 순간을 촬영했고 다른 직원들은 말없이 이를 큰 교훈으로 삼았다. 손흥민은 레베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동정의 표정은 없었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려 부드럽게 물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손흥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중요한 건 네가 그들에게 큰 교훈을 준 거란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오늘은 한 사람이 해고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인간에 대한 존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친 날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만의 대가였다. 레베카는 호텔 로비 중앙에 서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은 떨리며 프런트 데스크를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제임스 카터 관리자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를 해고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몸이 마비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며 어떤 변명이나 기회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안 될 거예요. 레베카는 목이 막혀서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저는 여기서 일한 지 몇 년이 되었고 이렇게 큰 실수는 처음이에요. 저는 절차를 따랐을 뿐이에요. 제임스 카터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녀의 애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단순한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호텔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용납될 수 없어요. 특히 그 고객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의 아버지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레베카는 목이 마른 듯 삼키며 절망의 눈빛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한 점 동정을 보이지 않았다. 손씨, 저는 정말 나쁜 마음이 없었어요. 만약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란 걸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발 관리자에게 뭐라도 말해주세요. 전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요. 손흥민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그는 화가 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하나하나 레베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만약 내가 오지 않았다면 당신은 제 아버지를 다르게 대했을까요? 레베카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 대답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노인을 그의 평범한 옷차림 때문에 차별했을 뿐이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손흥정 씨는 분명히 모욕을 당한 채 떠났을 것이다. 호텔 로비에는 침묵이 흐르며 몇몇 손님들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근처에 있던 한 남자는 작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말했다. 정말 창피하네요. 그녀는 비싼 옷을 입은 사람만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다른 여성도 덧붙였다. 저는 이 호텔에 몇 번 묵었는데 직원들이 손님의 외모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보니 그들이 진짜로 돈과 외모를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군요.
레베카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바로 자신의 자존심이었다. 호텔 보안 직원들이 다가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레벡에게 퇴장을 요구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애원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는 변할 거예요. 모든 고객에게 잘 대해주겠다고 약속할게요. 하지만 제임스 카터는 그냥 돌아서며 보안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라는 신호를 보냈다. 2명의 보안 직원은 예의 바르고 단호하게 레베카를 호텔 밖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의 무겁게 내딛는 발걸음은 고요한 공기 속에서 한때 자신의 작은 권력을 자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배경음처럼 울려 퍼졌다. 몇몇 손님들은 가벼운 박수를 쳤다. 그것은 기쁨에서 나온 박수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뜻이었다. 차별은 현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으며 레베카는 자신의 오만함에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사건이 끝난 직후 SNS는 사건을 담은 동영상으로 가득 찼다. 럭셔리 호텔 직원의 차별과 쓰디쓴 결말이라는 제목의 글이 각종 플랫폼에 올라왔고 수백만 회의 조회수와 수십만 개의 비난 댓글들이 달렸다. 여론의 압박에 못 이긴 그랜드 리젠트 호텔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모든 직원들을 재교육하여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는 조용히 호텔을 떠났다. 그들은 보상이나 VIP 서비스를 제안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사치가 아니라 인간 존중과 상호 존중이었다. 길을 가던 손흥정 씨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너는 옳은 일을 했구나.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이야기는 레벡에게만 교훈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외모나 돈으로 존중을 판단할 수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는 언제나 실현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다. 레베카가 해고되고 사건이 마무리된 후 그랜드 리젠트 호텔 로비의 분위기는 즉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몇몇 손님들은 여전히 그 상황을 지켜보며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했으며 특히 손흥민의 등장과 그의 아버지가 겪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그의 강력한 반응에 주목했다. 호텔 관리자의 제안 호텔 관리자는 사건 전개를 모두 지켜본 후 여전히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프런트 데스크의 다른 직원에게 레베카의 자리를 맡기게 하고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에게 다가가면서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되찾으려 했다. 손 씨, 이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실수이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손흥정 씨의 방을 VIP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그 기간 동안 모든 고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관리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말 속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문제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버지를 슬쩍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하게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손흥민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혜택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지 모든 고객이 그들이 어떻게 생겼든 출신이 어디든 간에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말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호텔 로비는 고요해졌다. 관리자는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몰랐다. 로비에 있던 몇몇 손님들은 손흥민의 말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존중에 대한 교훈 손흥민은 말을 계속 이어갔고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존중은 돈이나 명성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만약 제 아버지가 손흥민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 호텔에 들어왔다면 그분은 공평하게 대우받았을까요? 그 대답은 이미 너무 명확합니다. 호텔 로비는 다시금 조용해졌고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호텔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이 사건을 목격한 몇몇 손님들은 레베카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 일부는 만약 손흥민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손흥정 씨는 차가운 대우를 받으며 아무 말도 없이 쫓겨났을 거라고 생각했다. 관리자는 더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이건 저희의 잘못입니다. 저희는 직원 교육 절차를 개선하고 더 이상 그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부자간의 순간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손흥정 씨는 이제야 조용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들이 축구장에서만 훌륭한 선수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는 옳은 일을 했구나.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동적이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빠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저는 그 교훈을 따랐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호텔을 떠났고 그들의 뒷모습은 호텔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깊은 교훈을 남겼다. 전파되는 효과 사건이 발생한 직후 손흥민과 호텔 직원 사이에 대화 장면을 담은 영상이 빠르게 소셜 미디어에 퍼졌다. 몇 시간 만에 Respect all people, 모든 사람을 존중하자라는 해시태그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손흥민의 팬들은 그가 뛰어난 축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보호하고 올바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방식에 대해 감탄했다. 미디어는 신속히 이 사건을 보도했으며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손흥민,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인물. 손흥민 그랜드 리젠트 호텔에서의 행동으로 전 세계가 그를 존경하게 되다. 존중에 대한 교훈,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 한편 그랜드 리젠트 호텔은 강한 비난을 받았다. 호텔 관리자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향후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객 서비스 정책을 변경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 메시지, 그랜드 리젠트 호텔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직원이 해고된 이야기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자신의 아버지를 보호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었다. 오늘날 외모, 명성, 돈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손흥민의 행동은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무명이든 그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밖에서는 동풍이 런던의 거리를 휩쓸며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몰고 왔다. 가벼운 눈발이 가로등 아래에서 흩날리며 고요하지만 서늘한 겨울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 차운 공기 속에서 한 노년의 남성이 택시에서 내려 낡은 여행 가방을 끌어내렸다. 그는 색이 바랜 회색 코트를 걸치고 수수한 운동화를 신었으며 이마를 덮는 니트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있었다. 세월이 남긴 깊은 주름이 그의 얼굴에 선명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인하고 차분했다. 그는 바로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이었다. 손 씨는 런던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호텔, 더 그랜드 리젠트, The Grand Regent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윤이 날 정도로 깨끗하게 닦인 회전문은 안쪽에 찬란한 샹들리에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로비는 넓고 화려했다. 붉은 벨벳 소파들이 세련되게 배치되어 있었고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투숙객들이 와인을 홀짝이며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호텔 직원들은 하나같이 숙련된 태도로 움직이며 이 공간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했다. 손 씨는 코트를 가볍게 고쳐 입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회전문이 뒤에서 닫히는 순간 겨울의 냉기가 호텔 안의 온기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에게 온도 변화보다 더 익숙한 것이 있었다. 바로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로비에 있던 일부 투숙객들이 무심코 그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들이 손 씨를 알아본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가 이곳의 분위기와 너무나도 다르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맞춤 정장과 화려한 드레스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소박한 옷차림은 확연한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받는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으며 호텔의 화려함이나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긴 비행 끝에 편히 쉴 수 있는 방 한 칸뿐이었다. 그는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 또박또박한 영어로 말했다. 손웅정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있었다. 세심한 메이크업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의 가슴팍에는 반짝이는 네임 태그가 달려 있었다. 이름은 레베카. 그녀는 이 호텔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었다. 더 그랜드 리젠트가 자랑하는 고급스러움은